마키노 마코토의 오후 6시 사장, 투잡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기업하기 위해 취한 방법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방식이다. 이 기업 방법의 최대 메리트는 하나, 돈을 들이지 않고, 둘, 단 혼자서도 기업할 수 있는 데 있다. 왜냐하면 상품이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세 번째 메리트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정보 기업가는 세계 제일의 간단한 기업 방법이라고 불립니다.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거나 이야기를 들어도 언젠가 독립하고 싶어하는 셀러리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는 기업의 성공 모델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회사를 그만두고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기업하여 성공하는 모델은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모르는 것 뿐이지요. 일단 큰 틀로 보자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하나,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을 모아서. 둘, 상품을 팔고 돈을 번다. 셋, 그 이익 속에서 투자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치 높은 정보라는 상품으로 바꿔서 이른바 지혜를 파는 장사로 기업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대부분은 정보 기업가를 지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거의 없는 데다 단기간에 억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보 비즈니스는 간단히 말해서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세 가지 스텝을 밟을 수 있으면 당신도 정보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스텝 하나, 팔리는 정보의 발견. 스텝 2, 팔리는 정보의 패키징. 책이나 영상 등 형태가 있는 상품, 그리고 강연이나 세미나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상품도 있다. 스텝 3, 팔리는 정보의 판매. 정보 기업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패키지화된 상품을 직접 파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통신 판매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팔고 싶은 상품을 팔 수 있고, 그리고 그 가격을 통해 그 가격 또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의 감상이나 평가 등의 리얼한 정보가 직접 손에 들어오는 등 통신 판매의 메리트는 다양하다.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까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회사 생활만 나의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며 현재 생활에 순응하고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정보 기업가의 상품인 정보란 당신의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다. 다시 말해서 팔리는 상품이란 당신이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비축해온 지혜, 그 지혜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바로 생각되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곧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어떤 정보가 세상에 팔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바로 서점에 가는 것이다. 서점은 팔리는 정보 상품의 보고다. 서점에서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품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 수 있다. 저자는 대부분의 셀러리맨들이 너무 혼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먼저 기업하여 경험을 쌓은 선배나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로부터 배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가르침을 청한다는 자세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승님이 있는 것,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그 스승님에게 올바른 방향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가는 것이 제일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가장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익한 정보를
공짜로 얻으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본래 가치가 높은 정보가 무료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정보를 발신하는 측도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투자의 비용에는 솔직히 돈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자산이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자기 발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팔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서게 된다면 저자는 자신에 대한 투자는 단기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배나 늘어나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연수익의 3%를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일단 먼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것이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비결의 하나는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다. 가난한 마인드의 사람과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마인드의 사람이란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소극적, 후퇴적이며 돈이 없는 것을 남의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자 마인드의 사람이란 사고방식이 적극적, 건설적이며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하면,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짠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한 걸음 내딛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작할 수 없다 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사고방식 자체가 가난한 마인드다. 돈이 없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아르바이트든 무엇이든 해서 만들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눈앞에 있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친구는 당신의 거울이고 유유상종인 것이다. 마음의 레벨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당기고 당기는 것이다. 친구가 6명만 있으면 전 세계 온갖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요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 누가 지내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돈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물론 온갖 꿈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는 것은 꿈의 실현에 큰 장벽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셀러리맨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차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기업가가 되어 꿈을 실현하는 것을 배웠다. 오히려 꿈은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의식으로 변했다. 그와 같이 내가 생각하게 된 것은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수입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어떤 일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어 조금은 이상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실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천력과 미래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능력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믿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자기의 가치를 자신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셔야만 합니다. 자, 2가지 테마는 비즈니스의 보험이 된다. 인터넷 백서, 그것에 의하면 기업이 갖는 평균 사이트는 23개라고 한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를 겨우 하나밖에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라는 인색한 생각을 하지 말고 많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운영하며 주의할 점은 한 테마의 한 홈페이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홈페이지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자신의 정보를 알리는 자기 미디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홈페이지는 기다리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미디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몰라주면 그것은 죽은 능력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사고의 뼈대를 바꿔서 슈퍼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브랜드화하면서 그 분야의 제일 1인자가 되어가는 것. 좀 더 간단히 1인자가 되는 방법은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마켓을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만약 기존의 분야에서 제일 1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비결은 경쟁의 룰을 바꾸는 것이다. 싸우는 승부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즉, 전문가가 된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좁혀서 자신의 사이즈로 적게 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점포에 비유하자면 일반 서점보다 요리 분야로 좁힌 전문 서점 쪽이 이기기 쉽다. 그리고 구두방이면 샌들 전문점보다 비치 샌들 전문점 쪽이 좋다. 표적을 좁히면 좁힐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표적을 좁혔다면 기성복이 아닌 주문복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한 시대 이전에는 어떤 상품도 주문에 의해 만들어졌다. 주택도 한 채 한 채 주문에 의해서 짓고 있었고 구두도 자신의 발에 맞추어서 주문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그와 같은 주문 제조는 채산이 맞지 않게 되어서 점점 사라져갔다. 그리고 지금 다시 주문 제조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것도 개개인의 고객 요청에 응해주는 고품질의 특수 주문 제조 상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특수 주문 제조 상품이야말로 정보다. 오늘날 많은 정보가 넘쳐서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 그리고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고객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때문에 고객은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도움이 되는 전문가를 찾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전문가가 된다면 당신은 분명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시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책은 사실 작년에 읽었던 책인데 지금 손이 가서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참 많이 느꼈어요. 역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보니 많은 것을 얻어갈 것이 있는 책이네요. 그리고 일단 역시 모든 것은 실행력,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제대로 팔지 못한다면 인생은 그냥 하루하루 돈 걱정이나 인생 걱정이나 하면서 살게 되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를 더 확실하게 브랜드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은 당당하게 자신을 팔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당당하게 세일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마무리할게요. 제목 오후 6시. 누구에게는 기쁜 시간, 누구에게는 슬픈 시간, 그리고 누구에게는 퇴근 시간, 누구에게는 출근 시간. 시간은 각자에게 다른 느낌과 감정을 준다. 세상의 모든 감정을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 인간은 시간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각자의 시간 속에서, 시간의 기준보다는 각자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외부의 기준에 따라서 항상 나를 결론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이다. 외부의 기준과 나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해야 한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항상 나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모두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